안녕하세요. 천안 아저씨예요. 아니, 천안 알콜 아저씨예요. 이렇게 화면이 회색일 때는 천안 알콜, 저는 원래 다른 채널에 있는데 지금 따로 이렇게 회색 바탕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시리즈로 업로드를 할 생각이라서 지금 따로 채널을 만들었어요.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뭐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요. 이렇게 천안 알콜 아저씨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것들은 되게 알코올과 관련되어 있는 그 법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룰 거예요. 특히 대개는 양형자료죠. 뭐 법원이든 소청이든 행정심판이든 뭐 교원 소청이든 헌병대 형사조정 뭐든지 간에 좀 형법에 관련되어 있는 형법 위반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. 제가 13년 전에 천안으로 이사를 오면서 법원 옆에다가,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이전했지만 법원 옆에다가 한의원을 차렸단 말이에요. 나름대로는 한 10년째 돼가지고 어지간한 건 다 좀 관심 있는 분야가 많아가지고 다 경험을 많이 해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법원 옆에 이전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. 상당수의 형법 위반이나 민사상의 분쟁 소지가 있는 건들은 대개는 술 취한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거. 업무방해, 진료방해, 뭐 폭행, 폭력, 뭐 상해, 성추행, 뭐 성범죄 전부 다, 주거침입, 공무집행방해. 요즘은 뭐 음주운전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상당수의 범죄들은 되게 음주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렇게 송사에 휘말려 있을 때 재판에서 그 피의자들은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, 근데 술 마시고 한 거니까, 그러니까 반성의 의미에는 일반적으로 반성문을 쓰잖아요. 반성문에다가 덧붙여야 되는 것들이, 난 술을 마셨으니까, 술 마시고 저질렀으니까 술 마신 거에 대해서 좀 봐주쇼, 뭐 심신미약으로 봐주쇼, 이게 아니라 술 마신 거에 대한 것조차도 이제 반성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그런 반성의 증빙을 해줄 수 있는 직군이 정신과 의사, 한의사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. 그래도 나름대로는 10년차 한의사인데 와가지고 처음 알았어요. 그래서 법원이 여기 있을 때 그 옆에 수많은 변호사 사무소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의뢰인을 보내더라고요. 그러면서 치료를 해달라.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양형자료라는 자료를 써줄 수 있겠느냐,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. 그게 벌써 13년이 된 거죠. 변호사님마다 취향이 전부 다 달라가지고서 뭐 여기 변호사님 취향에 맞춰서 해드리고 여기 맞춰서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, 그리고 변호사님의 취향은 알겠는데 그 취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그 금주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달라요. 진단이 달라지니까. 경미한 의존 경향이 있는 사람한테 알코올 중독자에 준하는 치료를 할 수가 없고,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극심한 사람한테 그냥 가벼운 치료를 할 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치료 자체는 의료법을 지켜야 되고, 그리고 재판을 변호사님들이 끌고 나가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야겠죠. 그래서 여러 변호사님들에 의해서 조금 다듬어진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검사님들한테 약간 기분이 나빠했고 분노한, 재판에 져가지고 분노한 검사님한테 수사협조 의뢰가 들어와요. 이거는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서 어떻게든 더 때려야겠다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좀 치료한 과정에 있어서 약간 거짓으로 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, 그러다 보니까 치료하는 내용들이 좀 더 정밀하고 좀 정확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진료 차트 자체에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. 그리고 민사, 대개 이제 형사 재판이 끝나게 되면은 거기에서 피해자가 있었을 때 그쪽 상대편의 변호사가 법원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의뢰서를 보내요. 그 영장을 갖고 오는 거예요. 그건 제가 안 줄 수도 없어요. 법원 영장이 있는데.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양형 자료를 그동안 써오다 보니까 종류를 나눠서 수정을 반복해 온 거죠. 그래서 한 8년쯤 됐을 땐가 이제 양형 자료에 대해서 8년 정도를 해본 다음에,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건 전부 다 경험을 해봤겠다 싶을 때쯤에 그 다음부터 블로그에다가 그 내용을 쓰기 시작했어요. 내가 그동안 한 8년 동안 양형 자료를 경험을 해봤는데,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진실하게 하는 게 최고더라. 가짜로 뭔가를 꾸며봐야 나중에 좀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더라.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, 이제 또 제가 하다 보니까 정말 음주범죄의 피의자는 완전히 호구가 돼요.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변호사, 행정사, 의사, 한의사, 뭐 사설 상담소, 뭐 브로커한테 뒷돈을 받은 센터 직원들, 한두 가지가 아니지 전부 다 속는 거예요. 또 이제 죄송하긴 하지만 피해자들이 좀 과도한 경우도 있죠. 이런 후구가 어디 있어.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, 그리고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일 경우에는 대개는 정신이 맑지 못하다 보니까 기억도 좀 흐리고 해서 서로 이제 진술을 할 때 압도적으로 져요.
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이제 대충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. 합의금으로 뭐 형사합의금으로 200, 300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3천, 4천 부른 다음에 살짝 간을 보는 거죠. 이 사람이 이거를 낼 수 있는 의향이나 재력이 되나 안 되나 좀 눈치를 보고 있는다고. 사실 제가 그동안 본 분들 중에서는 3천, 4천이 아깝지 않은 분들도 많고 정말 억대를 날린 분들도 많아요. 또 이제 가가지고서 뭐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또 속기도 하는 거고, 재판 준비 때문에 마음이 피폐해져 있다 보면은 이게 속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도 뭐 이제 좀 귀찮기도 하고 될 대로 되라 싶기도 하고, 또 이제 뭔가 이상한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길을 알려줘요. 그러니까 좀 감사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, 이게 속은 거면 어떡하지 싶으면서도 그냥 속는 거지.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저기를 다 겪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은 저한테 상담하는 도중에 은연중에 나와요. 이게 올인원을 해주는 브로커를 낀다던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브로커가 있어요.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쪽 이쪽에 많아요. 또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건 대놓고 불법인 것 같은데 싶은 거를, 그런 것들을 자꾸 지시하는 변호사가 있기도 하고, 말도 안 되는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 한의사도 있고, 뭐 심지어는 환자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정신과 의사가 진단서를 막 쓰고 있고,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는 행정사가 완전히 가라로 준비를 해줬다가 그게 들통나가지고서 그 양형 자료들을 전부 다 날려버린 거죠. 사설 상담소에 있는 심리 상담사들처럼 그냥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직군이 아닌 곳들은 찜찜하겠지. 근데 그런 곳에서 이상한 걸 하자고 했다면은 좀 찜찜해가지고 안 했을 텐데, 근데 행정사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직업이니까, 그러니까 믿었겠, 아니, 사실은 다 믿은 건 아닐 텐데, 그러니까 뭐 잘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믿었을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아닌 건 알지만 안 된다는 건 알고 있고 재판을 망할 수 있다는 건 알면서도,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지쳤으니까 재판 준비하다 보면은 정말로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서 뭐 그래도 좀 믿고 싶은 구석이 있을 테니까 또 쉽게 가주는 방법을 자기가 잘 안다고 하고, 그러니까 내심 아닌 거 알면서도 하는 거죠, 그렇게. 그러니까 사설 단체에서 이렇게 뭐 자격증 막 남발하고 그런 거 말고, 나라에서 면허증과 자격증을 주는 뭐 의사, 한의사, 임상 심리사, 행정사, 변호사, 이런 데가 그 이상한 걸 하라고 하면은 믿고 따라간다고. 그냥 아닌 거 알면서도 그냥 그 따라가 보는 거지. 아닌 건 알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알아서 잘 해주겠지, 저쪽은 설마 이것 때문에 면허증, 자격증을 그런 걸 걸진 않을 테니까 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죠. 걸어요, 그거. 안 들키면 그만이거든. 안 들켜본 적도 많고.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많이 걸려요.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. 지방에 있는 일개 한의사가 상담 도중에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모르겠어요. 검사들이 그렇게 놀고 먹는 존재들이 아니라고.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뒤져볼 테고, 그거 뒤져본 것 때문에 행정사가 걸린 거고, 그것 때문에 재판을 망한 거지. 그 행정사가 가짜로 써줬던 그 탄원서를 제하는 것 말고 알았을 거거든.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뻔히 알았을 거면서도 대충 같이 했을 거거든. 그러니까 재판 망하는 거죠.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. 음주를 해가지고 뭔가 죄를 졌다는 것 때문에,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은 많은데 혼자 하기는 힘들고,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문가들이 조금 호구로 본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하시고, 그리고 딱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있을 때는 빨리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 뭔가 보완을 하든지 하세요. 사람이 죄는 지을 수 있죠. 그리고 그 대가는 치러야겠지. 근데 그 대가가 혹독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, 내 인생을 여기서 접을 건 아니니까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는 거하고, 앞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되니까, 재기의 기회는 얻어야 되니까, 그러니까 성실히 하세요. 적어도 엄한 데 가가지고서 나의 그동안 노력을 전부 다 허사로 만들 수 있는 이상한 거를 내심 그냥 그럴 것 같으면서도 그냥 대충 했다가 나중에 골치 아픈데 휘말리지 마시고 성심껏, 그래야 나중에 들켜가지고서 재판을 통째로 다 날려버리고 그러지 않을 수 있죠. 재판을 그렇게 날리게 만든 그 이상한, 본인을 호구로 만든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의사니까요.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의학적 사실에 근거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뭐 이미 의사로서 의사의 소견을 말했는데 뭐 또 의학적 사실을 근거하라고 그러시면은 뭐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런 식으로 어지간하면은 다들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놨어요.
재판은 본인들만 날리게 되는 거지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에 괜찮아요.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전문가라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믿지만 마시고 반성문 한 장 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변호사는 뭔가 이상하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몸도 마음도 힘들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 알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번 재판만 잘 넘기고 앞으로 조심하면은 이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성실히 조금 더 열심히 그렇게 해보죠.